자, 이번 시간 저희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죠.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저희 대표적으로 볼 게 이제 곧버스라고 보여지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 부분과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곧버스의 시대가 왔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계셔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하고,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인버스를 먼저 보려면 자연스럽게 증시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호스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거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3%까지 밀렸던 코스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 현재 추세를 보시면은 기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이어갔었는데, 이 박스권이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라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중장기 박스권은 이제 2,900 정도 될 것 같고, 단기적인 포인트에서는 대략 한 뭐 3,100에서 3,000 라인 정도 잡아왔던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무너지고 나서 이제 기존에 받쳐주고 있던 장기 이평 배열 라인, 242평 라인 유지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양구름대 역시 강한 저항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증시는 뭐 어느 정도 하향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 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자, 일단 뭐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게 헝다그룹 사태가 있습니다. 근데 헝다그룹을 지금 홍콩 시장에서 정지를 시켜놨어요. 정지시켜 놨다는 거는 어쨌든 뭐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는 게 다소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만으로 무조건 더 내린다? 이건 어려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블랙아웃 사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석탄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바로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일단 뭐 석탄이 호주에서 보낸 물량이 부족해서다,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감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감축 목표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산당이다 보니까. 해서 그 감축 목표를 감안을 한다면 올해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석탄 물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어 100을 쓸 거를 예상을 해서 110을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0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니까 사용량이 많아서,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계의 굴뚝인 중국이 유독 더 공장을 많이 돌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기를 좀 더 많이 사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국이 어쨌든 이 석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뭐 주변국들의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인도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동남아가 있으면서 중국이 엄청 크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에 한국이 이렇게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이 중국과 인도, 이 사이 간에 미묘한 그런 기싸움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우리가 필요한 거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 4일치 정도의 석탄품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도미노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원래 확보해야 되는 물량을 중국에서 가져가면서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게, 뭐 뉴스로는 이렇게 다 나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헝다 사태를 최근에 알았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나 뭐 증권맨들, 외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작년부터 예의주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건도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밀리는 건데,
이게 다인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기존에 찍어놨던 거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뭐 이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8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이클을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사이클인데 1988년도 88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굉장한 호황을 맞이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코스피 기준 500도 안 되던 게 이제 1000이 넘어갔습니다. 1000을 기록을 했고, 이게 이제 다시금 사이클의 변화가 오면서 90년도 초반 이때는 뭐 예를 들면 일본이 굉장히 버블이었는데 그에 따른 뭐 우려, 또 한국이 88년도를 이제 지나가면서 반영됐던 그 기대감이 조금씩 꺼지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IMF 직전까지 저희 계속 날렸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위기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MF 직전까지 오니까 증시 굉장히 호황을 그렸고, 이 이후에 이제 사이클이 다시금 또 밀리는 사이클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 272 찍고 1000까지 다시 급하게 반등을 일궈냈고요.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IT 버블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90년도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일본 관련 버블 그런 신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IT 버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렇게 쭉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뭐 2010년 슬슬 되어 가면서 2007, 8년도 이때 이제 모기지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출렁했죠. 그리고 16년도 또 다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때마다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돈을 많이 풀고 있고 2016년, 2017년도에 이제 밀렸던 요인 중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연준에서 테이퍼링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다시 또 밀렸고요. 그 폭을 보시면은 40% 정도. 그리고 코로나 영향을 받고 코로나 때는 한 37% 정도. 그리고 이번까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약간 미끄러지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인버스, 뭐 곧버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거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 하면 뭐 곧버스? 곧버스는 좀 그럴지 몰라도 인버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곧버스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곧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희가 쉽게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100원짜리 주식이 있다. 얘가 50% 오르면 얼마죠? 150원입니다. 그죠? 100원짜리가 50% 오르면 15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0% 떨어지면 얼마죠? 75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좀 투자의 마법? 주식의 마법이라는 거고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포인트를 저희가 잘 활용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게 한 3,300대 곧버스에 들어가셨다 하면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지금 곧버스에 들어가셨다 하는 분들은 조금 다소 무리가 올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일단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사이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저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피터 린치 같은 경우 6.7년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빅쇼트가 있고요. 쇼트홀이 있습니다. 쇼트홀은 좀 작게 폭락하는 건데 빅쇼트로 봤을 때는 6.7년, 쇼트홀로 봤을 때는 뭐 3년 이런 주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20년도에 계속 올랐으니까 21년도 올랐고 그럼 22년도부터 슬슬 쇼트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대략 고점비 마이너스 20% 기존 패턴대로라면은 고점비 마이너스 20% 쇼트홀은 뭐 이런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런 때 다시 한번 그어서 볼까요?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게 이제 쇼트홀이죠.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쇼트홀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2700대까지 왔다가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반등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연준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에요. 저희가 흔히 뭐 착각하는데, 미연준 이제 FOMC 회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JP모건 이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한국에선 상상을 못하는 건데, 제롬 파월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20년도 초반에 이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하, 뭐 테이퍼링 하기 전에 이제 돈 푸는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펀드에 주식을 샀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일시적인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 좀 더 본다. 근데 이제 11월 달에는 테이퍼링 들어간다고 했죠. 해서 6개월 정도, 뭐 6개월에서 이제 9개월 내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무제한 RP 매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밀릴 수 있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3,300에서 10%에서 20% 정도 밀리는 2,700 정도 기록을 하고 이때 다시 슈팅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쭉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3,300인데 대략 3,600, 800, 3,800 정도 찍고 그리고 내년 되면 굉장히 큰 버블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뭐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아니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과 또 저희 분수 효과, 낙수 효과를 좀 보시면은 분수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이 처음에 쏟아지면은 이 위에 맨 위에 있는 그릇에 먼저 쏟아집니다. 여기가 이제 차고 나면 그 물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차면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넘치는 거는 하수도를 통해서 지하수로 흘러가요. 그러면 여기가 미국 정도 되고요. 선진국. 미국, 뭐 영국, 한국도 사실상 좀 들어간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중간이 뭐 멕시코라든지 약간 중진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밑에가 뭐 브라질, 맨 밑에가 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지 그 나라들이 폄하하는 건 아니고 대략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국도 제대로 뭔가 회복이 좀 덜 된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분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소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려워지면 어디가 어려워지냐? 대표적으로 이게 멕시코라고 말씀드렸던 뭐 인도라든지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지금 중국도 조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시진핑 지금 주석이 연임을 다시금 또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공동부유론이라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다소 침체가 오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코덱스 인버스 또 곧버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곧버스보다는 단가가 이미 좀 굉장히 낮으신 곧버스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곧버스는 좀 사양하시길 추천드리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흘렀다가 혹은 뭐 슬슬 턴어라운드를 이제 이어가면서 3,600, 800까지는 좀 더 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명분이 없어요.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다시 2,000까지도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버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제고요. 독일은 뭐 5배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도 그런 얘기 심상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큰데 예를 들어 뉴욕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0억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모기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아요. 옛날처럼 뭐 110%, 120%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근데 70% 정도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이 70%면 35억이에요. 근데 이게 반토막 나면 이제 25억 되겠죠. 은행은 35억을 빌려줬는데 이게 25억 되면 이거 위험합니다. 충분히 위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 지금 뭐 금리 1%라고 가정을 합시다. 금리 1%인데 대출금이 한 달에 100만원 나가는 집이 있다. 이게 금리 2%가 하면 대출금이 이제 이자 포함해가지고 200씩 나갑니다. 그럼 이거 못 버텨요. 그럼 이제 파산 나오고요. 파산 나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뭐 경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특히 미국이 좀 붕괴될 수 있다. 미국 붕괴되면 중국 영향 받고요. 중국 영향 받으면 한국 받습니다. 해서 저희는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회가 자주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올랐던 때가 이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저점을 저희가 체크해보면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때도 저점이고요. 이때도 저점이고 하나 둘셋넷 뭐 그냥 크게만 봐도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이렇게 보면 30년 동안 대략 7번의 저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의 뭐 6점 몇 년 만에 한 번씩 큰 저점이 왔기 때문에 뭐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면 이게 몰아서 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IMF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까지 뭐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위기와 기회가 계속 왔어요. 고점과 저점. 그죠? 그리고 이제 2007년 넘어가지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만 크게 밀렸었는데 그래도 기회가 대신에 좀 큰 폭으로 왔었다 라는 거고 이때는 이제 완전 쇼트홀인데 박스권이죠. 박스권 1750 정도 1800 정도 바닥 그리고 22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회는 굉장히 많이 온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당장은. 그래서 증시는 좀 우상향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뭐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는 한번 가도 괜찮은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노리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 뭐 월봉 기준으로도 이대로면 4개월 연속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밀려가지고 한 2만 정도 오게 되면은 충분히 레버리지 한번 탈 필요가 있고 이게 슈팅이 나와서 유동성이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에 이어지니 대략 뭐 3만대 초반 이렇게 오면은 50% 정도 먹고 매도하고 그 후부터 이제 대폭나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굉장히 저는 증시를 좀 지금까지 계속 맞춰왔기 때문에 자신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주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제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곧버스잖아요. 근데 곧버스의 장기적 흐름을 보면 증시는 결국에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 상승함에 따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 같은 거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밀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엄청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16년도 당시 이제 11,000원, 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거 회복하는데 이제 4년이 걸렸어요. 코로나, 코시국이 와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 후에는 지금 보시면 10배까지 밀렸습니다. 해서 뭐 곧버스는 장투 가는 건 아니다. 이건 장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조금 싼 가격이 들어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봐도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일단 뭐 증시가 이제 턴어라운드 나오면 코덱스 레버리지 활용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33,000 지금 이제 레버리지 기준입니다. 33,000, 35,000 정도 찍고 고점을 형성을 하면 그때 이제 그냥 인버스 레버리지 다 가셔도 된다. 인버스 2x 가셔도 된다. 곧버스까지 그 말씀드리고요.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좀 많이 밀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곧버스보다는 하방에 좀 베팅하신다면 그냥 코덱스 인버스 가시고 또 바닥 찍으면 레버리지 가시고 또 고점 되면 그때 이제 곧버스 다시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